최근 미투라든지 여성이란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가난하게 살던 여성들, 특히 그 당시만 해도 너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이 뭐예요,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공장 와서 이제 돈 벌어. 왜냐면 근데 그 나름대로 그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좀 올인하잖아요. 그 자식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좀 똘똘한 애들, 보통 근데 희한하게 이건 언제나 아들이에요. 얘 하나라도 좀 건사시켜서 그 아들이 출세를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득본다라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뭐냐? 그 당시가 이해가 되긴 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해요? 여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소설들, 7, 80년대 때 소설들 보면 항상 이런 장면이 묘사가 돼요. 정말 15살, 16살, 많아봤자 18살 정도 되는 여공들이 서울역에 내려요. 어딜 가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쭉 직진을 해서 끝까지 가면 공장에 가는 거고요. 가다가 누가 말을 시켜서 거기에 넘어가면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가 너무나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공이 됐어요. 우리 가족을 건사시켜야 돼요. 우리 오빠의 학비 자금을 대야 돼요. 숙명처럼 다가온 주제예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하루의 노동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잔업을 하면 돈을 더 준대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택의 기회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노동 상태가 지금 우리가 그냥 뭐 8시간, 12시간 이게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때는 1층 건물이면 1층 건물의 공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건물을 2개로 쪼개요. 쪼개서 미싱을 위아래로 갖다 두어서 1층인데 2명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허리를 굽고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점심시간이다라고 하면 점심시간이 따로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섬 위에 먼지 하는 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때도 역시 계속 잔업 뭐 하게 되고, 밤에도 막 잔업하게 되고, 이러니까 보통 한 2, 3주에 한 번씩 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니까 야근할 때 어떻게 하냐? 각성제가 와요. 각성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2, 3주에 한 번 정도 쉬는 날이 오면 그날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자는 거야. 너무나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리거나 아니면 굉장한 모욕을 당하겠죠. 폭행 기본이었고요. 폭행까지는 그래도 많이, 특히 남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들한테 많이 했는데,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폭행을 했고 성추행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다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도시산업선교회라고 기독교 진영에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기독교라는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해서 만든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극히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가보니까 지금 얘기한 이 현실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뭐 미팅이라도 좀 하고, 좀 데이트도 하고, 나가서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계란도 까먹고, 창경원에서 벚꽃도 좀 보고, 그리고 좀 가능한 선교회가 원하는 말은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이게 안 된다라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사실은 선교회가 빠져들게 되면서 거기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동 조건 개선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먹게 해달라. 야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토요일 날 오후와 일요일 날은 쉬게 해달라.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래? 혼자 가서 얘기하면 맞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화를 하는 수밖에 없죠. 조직화를 해요. 노조위원장을 여성으로 뽑아요. 짜자잔, 권리 요구. 될 것 같았죠. 더 심한 탄압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 되게 공교롭게도 남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친사측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갈등 같은 게 되게 심했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받아줄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야 너네 잔업해서 수당도 주고 너네 나가면 일자리도 없어. 뭐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요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론에 찔러라든지 법정에 소송을 걸어 하는데, 문제 뭐냐? 이 당시는 조국 근대화의 시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다소간의 희생은 감수해도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에 가서 호소를 해도 아무도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정부는 회사 측을 지원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동일 방식이 정말 치열하게 투쟁을 했거든요. 노조 선거일 같은 때가 되면 노조의 지도부가 자꾸 이렇게 어떤 여공들이 돼버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막 선거날이 되면 이때 기숙사에서 보통 여공들이 살았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기숙사를 밖에서 가둬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못 나오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리창 부수고 소리 빡빡 지르면 또 동조하던 남성 노동자가 와서 열어주면 나중에 그 남성 노동자 또 왕따시켜 버리면서 회사 생활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건 뻔합니다. 전기 끊죠, 수도 끊죠, 화장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말 안 들면 기본적인 당연한 의식주 생활을 못하게까지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동일 방직에서 가장 크게 투쟁이 진행될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알몸 투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저 사측에서 야, 니네 진짜 독하다. 근데 이걸 이대로 놔뒀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공권력 힘을 빌린 거죠. 여러 단계 속에서 결국은 막 도망가다가 남아있는 게 이제几十명의 여성 노동자들밖에 없는 상태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진압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나체 여성들은 남자들이 손을 못 건든데 라는 얘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 그렇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여공들이 우통을 다 벗어요. 노출이 금기인 사회고 아주 정숙함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에서 여공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소위 말하는 장구찬 몽둥이 들고 딱 들어와서 경찰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통을 막 벗으며 서로 막 껴안고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몇 분간 멈칫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분간 멈칫 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가서 때리고 방망이 때리고 머리채 끌어당기고 발로 짓밟아 놓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경찰차 막 집어넣어.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안 잡힌 사람은 막 그 옷을 벗겨내지 상태에서 막 뛰어가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고 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이 여공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똥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퍼세시 과장실이었으니까 똥을 퍼온 거예요. 퍼와서 이제 지도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똥물을 그 투표에 못 들게 쫙쫙 뿌린 상태에서 그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똥을 손을 넣어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이제 브레이즈 안에다 손을 넣어서 막 비벼버려요. 막 비벼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투쟁을 또 무마시켜버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근데 그 시기 때 왜 여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으며 여성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몰락했는가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좀 이 사건을 다르게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